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짬박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또 잠들기 전에 핵심만 쏙쏙 골라 듣는 원샷 원투쓰리 경제학.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시정에 개입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인데 시험에는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먼저 최고 가격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다른 말로는 가격 상한제라고도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정부가 이 가격 이상으로는 절대 받지 마세요 하고 가격의 상한선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보통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가격이 너무 높다, 좀 과하다 싶을 때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제도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정부가 정한 이 상한 가격이 반드시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10,000원에 팔리는 물건을 정부가 12,000원 이상 받지 마세요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다들 10,000원에 살 텐데. 그쵸?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무조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사실 이런 최고 가격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주택임대료 상한제. 월세나 전세가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이 이상은 받지 마세요 하고 막는 거죠. 또 대부업체 같은 곳에서 이자를 너무 높게 받지 못하게 막는 이자율 규제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통 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 최고 가격제가 시장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딱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을요,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데 그래프를 보면 정말 쉬워지거든요. 자, 화면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이게 정부가 개입하기 전 아주 평화로운 시장의 모습입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딱 만나는 이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 P스타 그리고 균형 거래량 Q스타가 결정되죠.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등판합니다. 아이고, 이 피스타 가격은 너무 비싸다.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 라고 판단해서 그보다 낮은 수준의 상한 가격, 즉 피바라는 선을 쫙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피바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피바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와, 대박 싸다 하면서 더 많이 사려고 달려들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저기 QD까지 확 늘어납니다. 반면에 파는 사람들, 생산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아유, 이 가격 받고는 도저히 못 팔겠다, 남는 게 없어 하면서 생산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공급량은 QS로 팍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려는 양 QD는 이만큼인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QS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 이 텅 빈 공간, 이 차이를 우리는 경제학 용어로 초과 수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물건이 부족해지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오게 돼요. 일단 물건을 가격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줄을 서거나 배급제를 하거나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생기죠. 또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암시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생산자들은 이윤이 줄어드니까 비용 아끼려고 상품의 품질을 슬쩍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효율성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 즉 후생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문제가 단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자들은 아예 생산 설비를 줄여버리거나 다른 사업으로 떠나버리고요. 소비자들은 이 싼 가격에 더 익숙해져 버려요. 즉,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다시 말해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초과 수요의 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은 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격이 너무 높을 때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상황도 있겠죠? 정부가 보기에 시장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최저 가격제, 다른 말로는 가격 하한제입니다. 이건 정부가 반대로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받지 마세요 하고 가격의 마지노선을 정해주는 제도예요.
주로 노동자나 농민 같은 특정 공급자들을 보호하려고 시행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다? 그렇죠. 바로 최저임금 제의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노동시장 그래프예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수요와 일하려는 노동자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 W스타와 균형 고용량 L스타가 딱 결정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W스타 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W바를 설정합니다. 최고가격제랑은 정반대죠. 최저가격제가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이것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임금이 W바로 오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랐네, 이래야지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량은 LS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은 어떨까요? 인건비가 비싸졌으니까 고용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량은 LD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어떤가요? 일하려는 사람 S가 기업이 뽑으려는 사람 LD보다 훨씬 많아졌죠? 이것을 우리는 초과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이 초과 공급이 의미하는 건 바로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일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은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노동자 전체에게 항상 이득이 될까요? 그걸 따져보려면 총노동소득이라는 걸 봐야 합니다. 총노동소득은 간단해요. 임금률 W에다가 고용량 L을 곱한 값인데요. 전체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소득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탄력성의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노동 수요가 아주 탄력적이어서 임금을 1% 올렸더니 기업들이 고용을 1%보다 훨씬 더 크게 줄여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 W가 오르는 효과보다 고용량 L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커서 결국 전체 파이, 즉 총노동소득 WL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 전체의 주머니는 더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게 딱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최고가격제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서 초과 수요, 즉 물자 부족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최저가격제는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서 초과 공급, 즉 실업을 유발하죠. 둘 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시험 직전에 이 표 하나만 딱 기억해도 한 문제는 맞힐 수 있겠죠?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그래프의 수식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경제학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저 짱 박사가 여러분의 노력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혹시 오늘 내용을 공부하다가 혹은 다른 부분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수험생 동지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또 능력 있고 정말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저 경제학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자고요. 자, 오늘의 원샷 1, 2, 3 핵심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파이팅입니다.